탐구를 그럼 어떻게 진행하나요?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 탐구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가셨던 저희 배영미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가면서 저희 둘이 오히려 질문을 해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끝난 다음에 질문으로 서통하는 방향 쪽으로 좀 진행을 해서요. 제가 마우스와 키를 좀 배영미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이제 과제 탐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했던 뭐 RN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녹여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이제 역량, 그러니까 그 인재상, 이제 대학이나 특목고 인재상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어,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많고, 이 문제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해결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탐구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제 선택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탐구를 할 거냐. 이제 탐구 방법이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다 차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머님 이제 논문 써보셨으니까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저희가 이렇게 이제 특목이나 아니면 입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재상이 이런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자원이 없고 인적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들을 중에서도 그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탐구 보고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탐구 주제 정하는 건데, 이 부분만 하면 거의 뭐 50%, 아니 70%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 상중하로 나누어지고 이제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주면, 어, 대부분의 아이들하고 이제 탐구 주제를 논하면,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관심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재학교를 예를 들겠습니다. 영재학교에 저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영재학교에서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보면, 그렇게 해야 영재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영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게 하나의 이제 통과, 이렇게 많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돼서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왜 탐구 보고서를 쓰냐 했을 때, 영재들은 사회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도 뛰어나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를 글로 남긴 게 탐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영재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친구의 영재성과 역량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탐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는 뭐 이렇게 크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떻게 이제 실험을 했는지, 그리고 관련된 뭐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탐구 내용 방법, 결과 정리, 그 다음에 뭐 느낀 점, 뭐 이거는 그냥 틀인데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탐구 주제인데, 아까 상충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늘도 이제 수업을 했는데 탐구 주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관심 분야가 뭐냐, 네가 했던 게 뭐냐, 몰라요. 대부분 애들은 뭐 했는지 모르고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뭘 주제를 정해야 될지 주제를 못 잡습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논문 쓰실 때 그러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 그럼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다 나열했었을 때, 지금 운동을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트 스팟이라고, 이제 야구공을 공이나라고 야구공을 딱 쳤었을 때, 이게 잘 맞으면 멀리까지 이제 나간답니다. 자, 그 주제를 뭘로 정할래? 저 스위트 스팟의 포인트가 어딘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야? 뭐 이런 거. 또는, 그럼 다른 거는 또 관심 있는 걸 했더니, 제가 스키 점프할 때 자세에 따라서 얼마큼 멀리 나가는지를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탐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노하우가 있는데, 핵심적인 노하우는 제가 이제 친구한테 다 전달을 했는 부분이고,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쵸.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면, 학생이 이렇게 가져왔었을 때, 뒷부분에 이 스키 점프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요소가, 스키 점프는 생활 속에 있는 거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인 문제는 자세를 바꾼다는 얘기를 과학적 용어로 해석하면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게중심이 달라졌었을 때에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보는 것들이고, 앞서서 얘기했던 스위트 스팟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접근 방법을 다르게 썼을 때, 스위트 스팟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공과 배트가 만났었을 때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가장 멀리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멀리 갈까? 왜 좋은 소리가 날까? 이걸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에너지 문제와,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와 과학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러면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자. 그럼 주제를 어떻게 바꾸었느냐? 이제 스위트 스팟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파장을 분석을 해보죠. 그러니까 소리에 경쾌한 소리가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쾌한 소리는 결국 파장과 연결이 되고 파동과 파장은 에너지와 연결이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으로 파동 소리 부분을 접근해서 이거를 에너지 부분을 해석을 해서 스와트스팟을 연구하는 부분을 갖습니다. 자, 첫 번째 단순하게 갔을 때는 그냥 스와트스팟이 뭔지 애들이 단순히 때려보고 어떻게 탐구할 건지도 이제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만 비틀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면 얘가 과학적인 지식이 얼마큼 있는지 과학에 관한 깊이가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어떤 건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 주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서 이 결과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과가 이것들이 진짜 했었을 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느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비들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이 친구의 역량을 보는 거지 이 친구가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해내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탐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 친구가 과학적 지식이 이 정도가 있구나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심화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에서는 3차에서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대학 입시에서는 전공 적합도에서 많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잠깐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려운 이론을 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팟이라던가 본인의 관심사에서 어떠한 이론이 연결되고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 보이기보다는 우리 친구가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만한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요. 좀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친구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결하면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하고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던지다 보면 이렇게 지도교사가 생각해보는 때 그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에 나오는 보고서가 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실험을 하니까 배지를 사용하고 이거 이렇게 쓰네? 이런 1차원적인 다른 친구들이 한 것만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편하게 생각하고 오시되 어떤 방향을 좋아하는지 많이 생각하고 오셔야 저희가 탐구보고서를 함께 작성을 하거나 우리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충분히 가능하냐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부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예를 아까 들어봐서 아까 단순 1차원적인 게 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틀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쓰는 게 이제 상적인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갔더니 고등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강의 때가 나오겠지만 간단한 예로 그 친구 너 뭐 연구할래 했더니 암세포에 관해서 연구하겠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연구나 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주제를 잡아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네. 당연히 딱 보는 순간에 아빠 찬스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그쵸. 이것들을 3차나 면접에서 그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이 관심 분야 그 분야를 어떻게 이제 녹여내고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는지를 가지고 실험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이제 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워낙 학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중요한 부분은 주제 선정인데요. 주제 선정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주제 선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를 연구 방법을 결정이 되면 그래 나는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할 거야라는 탐구 계획서를 쓰고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면 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거예요. 이제 탐구 계획서 실제적인 거는 이제 그림처럼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대략적인 부분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제 잡는 거. 주제만 잡으면 어떻게든 이제 실험이 가능한데 주제 잡을 때 처음부터 실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실험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주제, 네. 전혀 안 되는 주제를 잡으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도 이제 또 준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님께 많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과제 탐구 주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표를 사실 대표님께 준비하셨어요. 그 표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당된 거와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UR이 나올 거거든요. 과학 전시회, 이 입상자 보고서, 한 장만 올라오잖아요. 전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 한 장을 보고서는 예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인덱스 가능할까요? 지금 잘못 아시고 있는데 한 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한 장 정도가 아니고 내용이 몇 장짜리 학생들이 보고했던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그거가 링크가 이제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네. 일단 주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주제 찾는 게 힘든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알고 싶은 건 어떻게 주제를 찾을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학생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고 있고 찾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그거죠. 이제 세상에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말 모방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모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많이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 그걸 맞습니다. 보다 보면 나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데 라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부분과 이 주제를 이 친구는 이렇게 탐구를 했네? 나는 이 주제를 요거 말고 이런 방법을 탐구하고 싶어 하면서 탐구 방법만 바꿔도 되고요. 탐구 방법이 좋은데 주제를 약간만 바꿔가지고 요 주제를 만약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요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주제만 B로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마우스를 이용했던 마우스에 그러니까 스케이트가 잘 간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저희는 롤러 스케이트로 그것만 딱 바꿔 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주제 오픈하셔도 되는 것들입니다. 네네. 이렇게 충분히 되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찾느냐?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준은 영재고 쪽에 특목고 위주의 아이들을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질문이 올라왔는 것들처럼 보면 교과 연계학습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립중앙과학관에 가거나 교수학습 지원센터 이제 한국과학 창의재단 예전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탐구했던 것들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교사들을 위한 교수 자료들, 탐구 자료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다음 장 잠깐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서울특별과학전시관이나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학생 탐구 발표 대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입상작이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서울특별과학전시관을 예로 들었던 건데 국립중앙과학관에 가면 이것들이 이제 전국 대회에 대해서 입상작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서 과학탐구 전람회라는 것을 찾으시면 과학탐구 전람회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관연도에 학생들이 올려놨던 것들을 정형별로 물리, 화학, 생물, 수학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키워드 검색에서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 관련된 탐구했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에서 트렌드가 이런 연도별 트렌드가 어떤 건지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거 연구하고 싶어 하고 주제를 잡으면 주제는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고민해왔던 주제 가장 좋은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서 모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약간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독창성 부분에서 약간은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장 강한 어떤 것 한 가지 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쌓이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꼭 창조를 해보는 게 더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들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계속 저희가 영재학교나 아니면은 이공계열 컨텐츠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상계열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경상계열, 그 다음에 인문계열 친구들한테 할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한 사이트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리스라는 사이트, 그래서 저희 지금 논문이 정말 쌓여있는 그 사이트가고요. 그 다음에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정확하게 사람들의 의견들, 의사들 그리고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적인 표현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인문계열 사용하는 방법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방법은 참고 자료는 좀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우리가 이제 과제 탐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해법들, 해답들을 찾고 싶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써 있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통계자료처럼 자료들을 주로 어디서 많이 찾으시나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없다고 보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찾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탐구 보고서를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 또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원하는 거는 이 친구의 완벽한 어떤 탐구 보고서 또는 그 실험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의 이제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이 친구의 관심도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들에서 내가 얼마큼 내가 관심이 많고 거기에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력이 나한테 맞는 것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그건 없는 거죠. 이미 독창적이게 하는 거죠. 내 거를 만들어 놓고 제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찾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친구가 탐구 보고서를 처음에 써서 짠 하고 좋은 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탐구 보고서를 쓸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연습을 통해서 내가 한두 개의 관심주제를 찾아보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자기만의 연구 주제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주제는 이제 그 연구 주제가 건바이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
그 어떤 영상을 찾느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원으로서 거의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탐구보고서, 탐구 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의 모든 사고는 뭔가를 봐도 저거랑 탐구보고서 연결이 시킬 수 있도록 사고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아이들의 사고 구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있는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장표에 있는 거의 논문을 보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좀 노하우를 공개를 하면 결국은 이제 구글링입니다. 구글링의 이제 자료를 통해서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은 잘못된 자료는 오류도 많기 때문에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된 핵심 자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나 구글에 있는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부분인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내가 얼마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역량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그 정보가 거짓인지 참이신지 질적으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뭐 참고 자료나 영상의 질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정리하자면 되게 중요한 부분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독창적인 그 컨텐츠, 독창적인 과제 탐구 주제일수록 당연히 참고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흘리면서 말씀하시지만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들이 그래도 도움될 만한 자료가 되고 어떻게 연결시켜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꾸준히 내 진로 주제에 대해서나 과제 탐구 주제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떠한 내용이 변인을 통제하는 수단 정도나 약간의 이해를 돕는 수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은 되겠지만 명확한 답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주제는 결과적으로 내가 탐구해 나가는 것이고 얼마큼 이런 자료들이 내 실험에 내 과제 탐구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쌓는 것이 노하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글링이 가장 좋은 답이긴 한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어떤 블로그에 의미 없이 올라온 문서 서술 그 출처 없이 올라온 것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그냥 마냥 소개했던 것을 잘못 잡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그 오류라던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과제 탐구에 넣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이게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확인해 보고 참고 자료를 사용하시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 찾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겪는 이 과제 탐구 중에서의 오류들 아니면 실수들이 있을까요?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까 앞서 주제를 잡을 때 이제 주제 잡는 거에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들이 이제 실험이 불가능한 걸 주제를 잡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남들이 했던 주제를 주제로 잡아서 중복으로 주제를 잡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참고 자료나 이런 지식들을 찾을 수 없는 주제 예를 들어 뭐 북한과의 뭐 어떤 북한과 우리나라의 뭐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뭐 국가정보원에 있다든가 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들 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그것들이 해석 불가능한 자료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에 맞는 주제를 잡아야 되지 이 주제 잡는 것들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잡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대략적인 사이즈가 나온다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못 보는 이유는 역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